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동서는 유난히도 자격지심이 심한 편입니다. 그런 동서로 인해 집안이 난리가 났었는데요. 그 이유를 설명하기에 앞서 가족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시아버님은 오랫동안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셨고, 시어머님 또한 음대를 나와서 피아노 레슨을 하셨어요. 거기다 우리 부모님도 좋은 대학을 나와서 우리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까지 하셨고 엄마는 우리를 낳고부터 전업주부를 하고 계신답니다. 그에 비해 동선의 친정은 형편이 넉넉한 편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 혼수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준비를 못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핏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듣기로는 바깥 사돈 어르신은 공사장 같은 곳에서 일을 하셨고 안사돈 어르신은 식당에서 일을 하셨다고 했거든요. 물론 지금도 소일거리를 하고 계시고요. 하지만 시할머님도 그렇고 시부모님도 그렇고 시댁 가족 모두가 그러한 것을 크게 개의치 않는 분들입니다. 동서가 혼수를 많이 준비해오지 못했다며 눈치를 보기도 했는데요. 시할머니께서 오히려 화까지 내실 정도였으니까요. 제가 혼수랑 잘 준비해왔어야 하는데 많이 준비 못해서 죄송합니다. 혼수 그까짓 게 뭐라고 그런 말을 해. 그냥 형편대로 하면 되는 걸 가지고. 우리 집에 시집 온 이상 앞으로 그런 말은 꺼내지도 마라. 원래가 가족끼리는 그런 거 따지고 하는 거 아니다. 애미야, 너도 나랑 같은 생각인 거지? 그럼요, 어머님.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요. 우리는 그런 거 따지는 집안 아니니까 다시는 그런 말 입에도 올리지도 마라. 동서를 나무라기까지 했습니다. 맞아, 동서. 나도 결혼할 때 별로 해온 것도 없는 걸 뭐. 동서를 안심시켜주기 위해 저도 두 분을 거들었는데요. 제가 괜시레 나섰던 것일까요? 동서가 새초롬한 표정을 짓더니 제게 톡 쏘듯 말했어요. 그거야. 형님은 친정에 잘 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말할 수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아, 미안해. 내가 말실수를 했나 보네. 제가 동서 눈치를 보며 급히 사과를 했음에도 동서의 표정이 내내 좋아 보이지가 않았어요. 한참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요. 동서는 친정 부모님에 대한 자격지심이 꽤나 심했던 것 같더라고요. 공사장에서 일하는 친정 부모님을 창피하게 생각하기도 했거든요. 어느 날은 동서가 제게 돌직구로 말하기도 했어요. 형님은 참 좋았겠어요. 좋았겠다니? 뭘 좋았겠다는 말이야? 그렇잖아요. 친정 아버지께서 대기업 임원까지 하셨다면서요? 그러니 얼마나 공주처럼 자랐겠어요? 제가 우리 남편한테 듣기로는 미국에서 몇 년간 살다 오기도 했다면서요. 어? 그건 우리 아버지가 주재원으로 나가게 돼서 겸사겸사 가족들이 다 같이 나간 거지 뭐. 그니깐요. 사실 저는 미국 한번 가본 적이 없는데 형님은 부모 잘 만나서 잘 살았던 거잖아요. 우리 부모님은 해외여행도 한번 못 해봤거든요. 우리 친척들은 저보고 대단하다고 난리도 아니에요. 막노동하는 부모 밑에서 어떻게 명문대를 들어갔냐고 말이죠. 저도 형님처럼 부모님 도움 받았다면 서울대는 그냥 들어갔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들고 가끔은 좀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동서가 억울할 게 뭐가 있어. 명문대 나와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형님, 제가 그런 부모 밑에서 명문대 들어가기 위해 얼마나 고생했을지 생각은 안 해봤어요? 저 진짜 눈물나게 고생했어요. 근데 만약 저도 형님처럼 좋은 부모님 만났다면 제 인생이 더 많이 달라졌겠죠. 동서, 내가 기분 나쁘겠다면 미안해. 동서의 눈빛에는 원망만이 가득해 보였는데요. 동서는 친정 부모님 이야기가 나오기라도 하면 발끈한 채 예민하게 행동했어요. 그리고 시댁 가족들 모두 그런 동서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던지라 이해하려고 노력했고요. 가족 모두가 힘들게 산 동서를 안쓰럽게 생각하며 눈치를 보곤 했거든요. 다만 시할머님만이 가끔 동서를 못마땅해 했는데요. 어느 날 동서가 없는 자리에서 시할머니께서 시어머님께 말씀하셨거든요. 둘째는 자격지심이 너무 심한 것 같구나. 아무리 그래도 가끔 친정 부모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때마다 영 기분이 안 좋구나. 어쨌거나 부모 덕분에 세상에 나왔고 그만큼 키우느라 고생도 많이 했을 텐데
둘째는 친정 부모님한테 너무 함부로 하는 것 같더구나. 어머님, 제 생각도 그렇긴 한데 그 자격지심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그런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나아지지 않겠어요? 어머님이 좋게 좀 봐주세요. 애미 너는 잘 알고 있지? 내가 지금 많이 참고 있다는 거. 그럼요. 잘 알고 있죠. 제가 잘 가르칠 테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평소 바른말을 잘하시던 할머님이셨기에 동서의 행동이 영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으로 할머님께서 시어머님께 경고 아닌 경고를 하고 있는 듯해 보였어요. 시어머님은 그런 할머님을 설득하고 있었고요. 그 뒤 시어머님께서 동서에게 뭐라고 한 것인지 조금씩 말을 조심하는 듯해 보였는데요. 사람 성향은 잘 바뀌지 않는다고 했던가요? 얼마 뒤 동서가 기가 막힌 일을 일으키고 말았답니다. 그 사건은 우리 친정아버지께서 암에 걸리시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진을 받고 계시는데요. 그 정기검진에서 위암이 발견되었고 급히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암이라는 소리에 친정 가족들뿐만 아니라 시댁 가족들까지 혼비백산한 채 다들 제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그 뒤 다행스럽게도 수술이 무사히 잘 끝나게 되었고 시할머님부터 시부모님까지 병문안을 다녀오셨는데요. 일찍 발견해서 완치가 가능하다는 말에 다들 한시름을 놓은 상태였기에 어느 날 시할머님이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이만하길 얼마나 다행이니. 네가 마음고생이 많았겠구나.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병문안까지 와주셔서 엄마 아버지가 감사하다고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고맙긴 뭐가 고마워. 가족인데 당연한 일이지. 그래도 앞으로 관리만 잘하면 괜찮다고 하니 얼마나 다행이니 그래. 너도 오가면서 친정아버지 잘 챙겨드리고 그래라. 이 병간호가 보통 힘든 일이 아니거든. 친정엄마도 잘 챙겨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시댁가족 모두가 진심으로 걱정을 해주셨기에 정말 감사한 마음뿐이었는데요. 그 와중에 동서가 가시 박힌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형님, 이제 어떻게 해요? 제가 들어보니 암은 거의 유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형님도 유전될 확률이 엄청 높아진 거잖아요? 지금 보니 친정에 잘 사는 거 그런 거 하나도 필요 없을 것 같네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렇잖아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게 목숨보다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형님네 친정아버지 때문에 암이 유전될 확률이 높아진 거잖아요. 그러니 앞으로 형님네는 다 조심해야 할 거 아니에요. 동서가 마치 처음으로 저를 이겼다는 듯이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심지어 동서의 얼굴에는 미소까지 가득해 보였습니다. 그런 동서로 인해 집안 분위기가 찬물을 끼얹은 듯 가라앉아 버렸는데요. 그러한 것을 아는 것인지 모르는 것인지 동서가 다시 말을 이어갔어요. 비록 우리 부모님은 막노동을 하시긴 해도 건강 하나만큼은 타고나셨거든요. 근데 형님네 부모님은 좋은 것만 드셨을 텐데도 어떻게 암에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래서 유전자라는 건 무시를 못하나 보네요. 동서의 입에서 그 말이 튀어나오게 되었고 그러는 사이 시할머님의 얼굴이 무섭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무슨 일이 일어날까 싶어 제가 말을 돌리려고 했는데요. 저기 동서, 과일 좀 더 깎아야겠다. 동서가 좀 도와줘. 과일은 무슨 과일이에요. 다들 먹을 만큼 먹었는데. 아, 이제 보니 형님 창피해서 그러는구나. 어? 창피하다니 그건 또 무슨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동안 형님네 친정은 아주 잘 나가는 집안이라 든든했을 텐데 암이라는 어마어마한 복병이 나타났으니 형님 입장에서는 창피할 수밖에요. 어때요? 이제 제 심정이 이해가 좀 되세요? 저도 우리 부모님이 막노동을 해서 맨날 창피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형님이랑 저랑 완전 쌤쌤이네요. 뭐? 창피? 동서, 무슨 그런 말이 있어. 왜요? 제가 너무 까놓고 말해서 더 창피해진 건가요? 동서, 친정아버지가 암에 걸리신 게 창피하긴 뭐가 창피한 일이겠어. 오히려 걱정해야 할 일이지. 그리고 사람이 살다 보면 아프기도 하고 그런 건데 그게 왜 창피한 일이라는 거야? 형님, 말은 바로 하셔야죠. 그냥 아프신 게 아니라 암이잖아요. 아까도 말했듯이 암은 유전인데 그거야말로 어마어마한 약점인 거잖아요?
정말이지 눈치가 전혀 없는 사람 마냥 동서가 계속해서 나오는 대로 막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쯤 이미 시할머님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해 보였습니다. 곧 시할머니께서 동서에게 소리치셨거든요. 지금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위로는 못해줄 망정 뭐 하는 짓이야? 네? 저도 지금 위로해드리고 있는 건데요. 지금 네가 하는 말이 정말로 위로라고 생각하는 거냐? 그럼요. 이번 참에 암이 발견됐으니까 앞으로는 유전될 확률이 많다고 최대한 이성적으로 조언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뭐가 어쩌고 어째? 이게 보자 보자 하니까? 그게 뭔 놈의 위로야? 전 진심으로 위로한 건데 할머님이 왜 그러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동서가 마치 반항이라도 하듯 시할머님께 대들었는데요. 몰라? 네가 진짜 모른다 그 말인 거지? 그럼 내가 알게 해줘야겠구나. 할머님께서 탁자 위에 있던 홍시를 움켜잡고는 동서의 입을 틀어막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제가 깜짝 놀란 채 할머님을 동서에게서 떼어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는데요. 홍시 범벅이 된 동서가 마구마구 소리를 질러댔어요. 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할머님 혹시 치매 온 거 아니에요? 뭐? 치매? 네가 뚫린 입이라고 이제는 그냥 막 씨부리는구나. 너 이리 와. 당장 이리 오지 못해? 치매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손주 며느리 얼굴에 홍시를 문지를 수가 있어요? 내가 언제 문질렀어? 그 주둥아리를 막으려고 그런 거지. 왜? 억울한 일 당하니까 넌 펄쩍펄쩍 뛸 정도로 미치겠냐? 그러면서 다른 사람한테는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고 있어? 뭐가 어쩌고 어째? 암은 유전병이라 어마어마한 약점이야? 이거사, 우리 영감도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 그러니 네 시아버지랑 네 남편도 다 약점 투성이겠구나. 내가 가만 보니 우리 집안도 약점 투성이라 니네 친정처럼 건강한 집안이랑은 잘 안 맞는 것 같으니 이쯤에서 그냥 정리하는 건 어떻겠냐. 둘째 손주는 잘 들어. 쟤랑 당장 정리 안 하면 우린 네 얼굴 안 보고 살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애미애비 내 말 알아들었냐? 니들도 밤 안 들면 이 집에서 내 쫓아버릴 테니까 그리 알아. 할머님이 동서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를 둘러보며 소리쳤는데요. 시어머님이 동서를 툭툭 치며 속삭이고 있었어요. 얼른 할머님께 빌지 않고 뭐하고 있어. 내가 너 한 번 사고 칠 줄 알았어. 니들 할머님 한 번 한다면 하시는 분인데 이제 어쩔 셈이야. 그제서야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던 것인지 동서가 급히 말을 했어요. 할아버님도 암으로 돌아가신 줄은 잘 몰랐습니다. 그건 제가 말실수를 좀 하긴 한 것 같습니다. 뭐가 어쩌고 어째? 하긴 한 것 같아? 넌 지금 그걸 사과라고 하는 거냐? 그리고 왜 네 형님한테는 사과 안 해? 네 형님이 너한테 그렇게나 잘해줬는데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형님이 저한테 언제 잘해줬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동안 형님은 저 무시하기 바빴잖아요. 참네. 넌 속이 밴댕이 소갈딱지만도 못한 것 같구나. 더 이상 너랑 할 말 없으니까 그만 가봐라. 앞으로 내 장례식장에도 그 낯짝 들이밀 생각도 하지 마. 할머님이 뒤를 돌아 방으로 들어가셨는데요. 시어머님마저 동서를 나무라고 있었어요. 내가 너 말 조심하라고 몇 번이나 경고했지. 나도 모르니까 이제 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 넌 대체 왜 이렇게 배 꼬여 있는 거냐? 사람이 잘해주면 그냥 고맙게 생각하면 될 것이지. 왜 그렇게 꼬아서 받아들이는 거야? 암튼 이 집안에서는 할머님 말씀이 법이니까 그렇게 알고 앞으로 집에 발도 들이지 마라. 어머님, 다들 왜 저한테만 뭐라고 하는 거예요? 형님 아주 좋겠어요. 동서 그게 무슨 말이야? 그렇잖아요. 또 저를 이겨서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속으로 웃고 있는 거 저 다 알고 있거든요. 동서, 진짜 왜 이러는 거야?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지고 말았고 그 소리를 듣더니만 할머님께서 방에서 나오셔서는 동서에게 다시 달려들려고 하셨어요. 너 당장 나가라고 했지? 왜 남의 집에서 시끄럽게 하고 있어? 그 뒤 동서와 서방님이 집에서 쫓겨났는데요. 남편에게 듣자 하니 집으로 돌아간 동서와 서방님이 또다시 한바탕 하게 되었고 동서가 서방님에게 쫓겨나다시피 나갔다고 했어요. 재수씨 말이야. 쫓겨났다고 하네. 진짜? 서방님이 내쫓았대? 그랬더나 봐. 처음에는 좋게 타일렀다는데 계속해서 억울하다면서 자기 할 말만 했다나 봐. 동생 말로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건 알고 있었다는데 설마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하면서 이혼하겠다고 하더라고.
뭐? 이혼? 큰일 났네. 근데 동서는 뭐라고 했다는데? 재수 씨도 이혼한다고 하면서 짐 싸서 나간 거래. 이젠 나도 모르겠다. 근데 당신 잘못 하나도 없으니까 절대 신경 쓰지 마. 남편이 저를 위로하고 있었지만 계속해서 찜찜한 생각만 들 뿐이었어요. 동서가 집을 나갔다는 것을 가족 모두 알고 있는 듯 했지만 할머님과 시부모님까지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은 채 신경도 쓰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동서에게 전화가 걸려온 게 아니겠어요? 평소 동서가 제게 먼저 전화를 걸어온 적이 없었기에 너무나도 당황한 나머지 전화를 받지 못한 채 잠시 어린아가 있었는데요. 휴대폰이 계속해서 울려댔기에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형님, 혹시 최근에 우리 남편이랑 연락한 적 있어요? 서방님? 어제도 우리 남편이랑 서방님이랑 통화하는 것 같던데? 그건 왜 묻는 거야? 아무래도 남편이 제 번호를 차단한 것 같아서요. 지금 보니 사람이 아주 매정한 사람이었어요. 아내가 집을 나갔는데 어쩜 제 전화번호를 차단할 수가 있어요? 진짜 다들 너무한 것 같아요. 뭐? 서방님이 동서 전화번호를 차단했다고?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말인데 형님이 우리 남편한테 연락 좀 해주세요. 내가? 근데 할머님이 동서랑 통화하면 가만 안 두신다고 했어. 괜히 내가 끼어들었다가 나까지 불효령이 떨어질 수가 있어서 말이야. 형님, 진짜 너무하네요. 지금 이 사달이 형님 때문에 일어난 건데 너무 무책임하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동서,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 사달을 만든 건 내가 아니라 동서잖아. 근데 그렇게 말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닌가? 그리고 내가 동서한테 한마디만 더 하자면 동서는 지금 나한테 부탁을 하려고 전화한 거잖아. 그럼 그런 식으로 말을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정중하게 부탁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동서가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불편해하는 거잖아. 암튼 난 더 이상 동서랑 할 말 없으니까 전화 끊을게. 아마도 동서에게 처음으로 싫은 소리를 했던 것 같았는데요. 평소와는 다른 제 행동을 보며 동서가 놀라긴 했던지 급히 소리쳤어요. 형님, 잠깐만요. 화나게 했다면 죄송해요. 저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자꾸 말이 엇나가는 것 같아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제발 전화 끊지 말아주세요. 할 말 있으면 빨리 해. 나 지금 회사라 전화 오래 못 받아. 라며 제가 최대한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했는데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동서가 간신히 울음을 삼키며 말을 이어갔어요. 형님, 저 지금 갈 데도 없어서 계속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갈 곳이 없다니 동서 친정 간 거 아니었어? 서방님은 그렇게 알고 있던데? 저기 그게 말이죠. 동서가 말을 채 잊지도 못한 채 울음을 터뜨렸어요. 결국 제가 동서를 달래고는 퇴근 후에 회사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잠시 후 한 카페에서 동서를 다시 만났는데요. 동서의 몰골이 말이 아니었어요. 동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친정에 안 갔다니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사실은 친정에 갔는데 엄마가 소리소리 지르면서 내쫓아버렸어요. 라며 동서가 친정 부모님께 내쫓긴 이야기를 해줬어요. 동서의 말에 의하면 서방님과 다투고 난 뒤 곧장 친정으로 향했다는데요. 친정에 가서 친정 부모님께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며 시댁 가족들과 서방님 욕을 했던 모양이었어요. 한동안 동서의 말을 듣기만 하던 사돈 어르신이 동서에게 조용히 물었다네요. 그러니까 네 말은 네 형님 아버지가 암으로 수술을 하셨는데 거기다 대고 유전이 될 거다 그런 말을 했다는 말이야? 그게 아니고 그동안 형님이 자기네 친정이 잘 산다고 워낙 잘난 척을 하길래 드디어 나한테도 기회가 왔구나 하고 생각하고 말했던 거라니까. 넌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 네 아버지가 암에 걸렸다는데 네 형님이 너한테 그런 소리를 했다면 넌 어떨 것 같냐? 그동안은 우리가 배운 것도 없고 항상 부족한 부모여서 네 눈치만 보고 살았는데 그게 너한테 독이 된 것 같다. 어쩜 그런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가 있어? 다른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암에 걸렸다는데 유전이 뭐가 어쩌고 어째? 명문대를 나왔으면 뭐해? 인간이 덜 됐는데. 사돈 어르신마저 동서를 맹 비난했다고 하는데요. 갑작스런 사돈 어르신의 비난에 더욱 화가 난 동서가 방방 뛰면서 소리쳤다네요. 엄마가 뭔데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해? 내가 그동안 엄마 아빠 때문에 얼마나 창피했는 줄 알아? 대체 내가 왜 엄마 아빠 같은 사람들을 만나서 고생을 해야 하는 말이야?
다른 부모들은 대학도 나오고 다들 잘 사는데 엄마 아빠는 왜 그렇게밖에 못 사냔 말이야. 근데 엄마가 날 비난해? 엄마는 그럴 자격도 없어. 동서가 마치 미친 사람 마냥 소리를 질러댔던 모양인데요. 그 순간 사돈 어르신이 순식간에 동서의 뺨을 올려붙였다고 합니다. 평소 동서 친정 부모님은 동서 눈치만 보며 살면서 싫은 소리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마치 딴 사람 마냥 변해 있는 사돈 어르신을 보며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는데요. 사돈 어르신이 동서를 있는 대로 노려보며 계속해서 소리쳤다고 합니다. 그래, 우리는 가방끈도 짧고 막노동해가면서 니들 키웠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사람 구실은 하고 살았어. 이거사, 동물도 어미가 죽으면 자리를 못 두고 운다고 하던데 어떻게 아버지가 암에 걸렸다는 사람한테 그따위로 말을 할 수가 있어? 사람이 왜 사람인 줄 알아? 안타까운 일을 보면 눈물을 흘릴 수 있어서 사람인 거야. 근데 넌 아무리 봐도 사람이 아니야. 그동안 우리가 못난 죄가 많다 보니 네 눈치만 보고 살았는데 우리 잘못이 제일 큰 것 같다. 그까짓 명문대를 나왔으면 뭐해. 인간이 덜 됐는데. 당장 나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 얼굴 볼 생각도 하지 마. 사돈 어르신이 그 자리에서 동서를 내쫓아버렸다고 하네요. 결국 동서는 친정에서조차 내쫓기고는 친구 집으로 향했다는데요. 친구들도 다들 결혼을 한지라 친구 남편들이 눈치를 줘서 오래 있지도 못한 채 계속 떠돌아다녔다고 하네요. 거기다 결혼하면서 동서가 회사까지 그만둔 상황이었기에 돈도 다 떨어지고 오갈 데가 없는 모양이었어요. 동서가 눈물까지 흘리며 제게 하소연을 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결혼하면서 회사 그만둔 것도 후회가 돼요. 사실 예전부터 맨날 돈에 시달리다 보니까 조금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되니까 돈도 다 떨어지고 갈 데도 없고 몇 명 되지도 않는 친구들은 이제 제 전화도 안 받아요. 지금 보니 남편이랑 이혼한다고 하니까 이제 저랑은 더 이상 볼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나 제가 돈 빌려달라고 할까봐 저를 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인데 형님이 우리 그이한테 연락 좀 해주면 안 될까요? 연락도 안 되고 집에 찾아가도 문도 안 열어줘요. 저 진짜 갈 곳이 없어요. 동서, 내가 보기엔 지금 꽤 심각한 상황인 것 같거든? 서방님도 동서랑 이혼할 생각이 확고하고 말이야. 진짜요?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형님이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뭘 어떻게 도와주겠어. 동서가 잘 모르나 본데 우리 시댁은 할머님 말씀이 곧 법이야. 할머님께서 용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도 없다 그 말이야. 그럼 제가 할머님께 용서를 빌면 될까요? 글쎄, 그건 나도 모르겠지만 할머님이 용서를 해주신다면 서방님 마음도 바뀌긴 할 거야. 알겠어요. 형님, 그리고 그때 말 함부로 해서 정말 죄송했어요.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쫓겨나고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용서해 주세요. 동서가 눈물 범벅이 된 채 제게 용서를 빌었는데요. 아마도 그날 처음으로 동서에게 사과를 받은 것 같네요. 그렇게 동서는 그날 바로 시댁으로 갔답니다. 동서가 시댁으로 간다는 말에 제가 시어머님께 미리 전화를 드렸는데요. 글쎄다. 지금 니들 할머니가 워낙 화가 많이 나 계셔서 용서를 할지 모르겠구나. 그럼 제가 할머님께 전화 드려볼까요? 동서가 저한테 진심으로 사과를 했거든요. 그날 할머니가 홍시를 가지고 범벅을 만들어 놓은 건 진짜 화가 많이 나셨다는 거야. 나도 그런 모습 진짜 오랜만에 봤거든. 전에 딱 2번인가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건 진짜 화가 많이 나셨다는 거야. 그러게 내가 말 조심하라고 몇 번이나 일렀는데 들어먹질 않더니만. 시어머님이 답답하다는 듯이 긴 한숨을 내쉬고 계셨는데요. 그 뒤 제가 할머님께 전화를 드려서는 사돈 어르신이 동서에게 뺨을 올려붙인 것부터 해서 이것저것들을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돈 양반이 뺨을 올려붙였다 그 말이냐? 그랬다나 봐요. 평생 그런 적이 없으시다던데 정말 화를 많이 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착한 양반들한테서 저런 모질이가 어찌 나왔는지 모르겠구나. 본래 자식은 부모를 닮기 마련인데. 아마도 형편이 어렵다 보니 동서한테 많이 미안해하시고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돈 어르신 2분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저는 아직 아이를 안 낳아봐서 잘은 모르겠지만 자식들에게 온전히 다 못해주는 부모 심정이 이해가 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동서한테 들어보니 부모님이 막노동한다고
친구들이 놀리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동서가 다 이해가 되진 않지만 그냥 좀 짠한 마음이 들어서요. 할머님 원래 마음이 따뜻한 분이시잖아요. 딱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전화 끊어라. 할머님께서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셨지만 아마도 조금은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적어도 동서가 찾아갔을 때 문은 열어주셨다고 했으니까요. 그 뒤 동서가 처음으로 속에 있는 말을 다 꺼내놓으며 무릎까지 꿇고는 용서를 빌었다고 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사실 형님이 부러워서 그랬어요. 저희 부모님은 그동안 저한테 싫은 소리 한 번을 안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오히려 화가 나고 정말 싫었습니다. 다른 친구들 보면 엄마 아빠가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잔소리도 많이 하고 그러던데 우리 부모님은 그런 잔소리 한 번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불안하고 항상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엄마가 저한테 어마어마하게 화를 내셨어요. 그렇게 화를 내는 모습은 처음이라서 많이 놀라기도 했지만 그 모습이 기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저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못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네 말 들어보니 이제야 철이 조금 든 것 같구나. 근데 자식들에게 싫은 소리 한 번도 못하고 눈치만 보는 부모 심정이 어땠을 것 같냐? 그 심정은 부모가 아니고서야 절대 이해 못하는 거야. 내가 보니 그나마 넌 훌륭한 부모님 덕분에 이렇게 늦게라도 깨칠 수가 있었던 거다. 그러니까 항시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도록 해. 할머니, 그럼 저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절대 용서 안 해주려고 했는데 사돈 양반이 워낙 바른 분들이시라 사돈 양반 믿고 용서해 주는 거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돈 양반 두 분이 너한테는 너무나 과분한 분들이신 것 같구나. 그런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어쩜 이런 모질이가 나왔는지 모르겠구만. 그러니까 앞으로 부모님한테 효도하면서 살아. 내 말 알겠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뒤 동서와 서방님이 다시 화해를 했는데요. 동서는 우선 말투부터 고치려고 많이 노력하는 모습이었어요. 거기다 심리상담센터도 다니면서 공감 능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답니다. 어느 날은 동서가 제게 진심을 털어놓기도 했는데요. 그날 할머니께서 우리 부모님이 저한테는 너무나 과분한 분들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이 절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 더 큰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사실 전 부모님이 막노동하고 그래서 시댁 가족들이 안 좋게 생각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할머니 그 한마디에 그동안 가지고 있던 자격지심이 눈 녹듯 다 녹아버린 것 같아요. 라는 말까지 했거든요. 물론 처음에는 동서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노력하는 동서의 모습을 보며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힘든 시간을 견뎌내면서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아마도 할머님께서 말 한마디 한마디를 깊게 생각하고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답니다. 결국에는 할머님의 진심 어린 말씀으로 인해 동서가 변한 거나 다름이 없었으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